자영업자에 대한 이야기 제가 누차 하고 있습니다. 현장 중심의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. 현장 중심의 경기라는 것은 결국은 소비의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. 이 소비가 많아져야지 경제가 훅훅 일어난단 말입니다. 그런데 여기 심상치 않습니다. 자영업자 지금 장난 아닙니다. 2분기 지표가 나왔는데요. 2분기 지표를 보니까 이것이 한계입니다.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왜냐고요?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. 2023년이에요. 2분기 자영업자 연책 7조 3천억 원입니다. 이거 엄청나지 않나요? 7조 3천억 2분기만. 2분기라는 게 4월, 5월, 6월을 뜻하는 거예요. 그런데 연체가 7조 3천억 원이 됐다는 이야기예요. 심각하죠.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추세선을 보면 우리가 섬뜩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.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? 추세선 한번 보세요. 이것을 보면요. 자영업자 이것이 한계다. 저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2018년 보세요.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2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. 전체 액수의 0.67%가 연체율이에요. 이게 말입니다. 일반적으로 말입니다.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도요. 2018년, 2019년 사이를 보면 생각보다 많이 안 늘었습니다. 최저임금을 2018년에 16.4%, 2019년에 10.9% 올렸잖아요. 그래서 2조 7천억 원이 3조 3천억까지 올라가기는 했어요. 0.78로 올라가기는 했어요. 그러다가 2020년에는 3조 1천억 원으로 0.61로 떨어졌고요. 그리고 2021년에는 2조 6천억으로 0.46까지 떨어졌습니다. 2022년도 말입니다. 0.65%로 떨어졌습니다. 4조 1천억 원으로. 그런데 2023년에 급격하게 늘어나죠. 급격하게. 2023년 1분기 1% 연체율입니다. 6조 3천억 원. 그리고 2분기 1.15%의 연체율입니다. 7조 3천억 원. 2014년 4분기 1.31% 이후 8년 9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. 충격적이죠, 여러분. 충격적. 이것은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. 이것은 이 그래프에도 다 나타나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말입니다. 2020년 2019년 3조 3천억 원인데 3조 1천억 원으로 줄어든 것은요. 결국은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때문이에요. 손실보상금, 재난지원금 엄청나게 뿌려대서 2020년, 2021년, 2022년 다 감춰왔습니다. 다 감춰왔어요. 실질적인 자영업자 장사 못해서 빚으로 버텨왔는데 빚으로 버텨온 자체마저도 통계를 왜곡시켜서 보여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. 정부가 돈 풀어서 말입니다. 이거 막았거든요.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된 거예요. 현실이. 작년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이제 손실보상금을 줄 것도 없고요. 그때부터는 자영업자들이 오롯이 영업해서 벌어서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. 기하급수적으로. 굉장한 속도진이요. 굉장히 속도죠. 이 정도면 여러분 이게 1분기에 6조 3천억 원이 2분기에 7조 3천억 원이 됐다는 건 충격적인 숫자입니다. 조라는 숫자가 여러분 그냥 한 산업을 망가뜨릴 수도 있거든요. 7조 3천억이고 연체율이 1.15%입니다. 이래도 안 망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? 이래도 말입니다. 제가 일촉즉발이라고 썼는 게 잘못 쓴 건가요? 아닙니다. 그 정도로 말입니다. 자영업자 심각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. 게다가 자영업자 대출 계속 늘어납니다. 계속. 심각할 정도로 늘어나요. 2022년에
1019조 8천억 원이었잖아요. 1분기에 1033조 7천억 원이 됐습니다. 그런데 2분기 보세요. 또 올라갔어요. 또. 예, 1043조 2천억까지 올라갔어요. 2분기만 6월까지. 아니 자영업자 부채가 줄어들어야 정상이잖아요. 장사해서 벌어서 이자를 갚는 게 정상이에요.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. 실제로도 보세요, 여러분. 전년 대비 자영업자 부채 증가율 보세요. 세상에 이런 것은 또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. 또 어디에도. 2016년 13.7% 늘어났습니다. 전년 대비해서. 2017년 14.7%, 2018년 13.7%, 2019년에 9.7%로 약간 떨어지는가 싶더니요. 2020년에는 17.3%예요. 엄청나게 늘어났어요. 2022년에도 13.1% 늘어나죠. 작년에도 말입니다. 12.2%가 늘어나고 있어요. 올해 들어와서 좀 덜 늘어나긴 하지만 이게 또 나중에 합쳐지면 또 얼마나 늘어날지도 모르는 거고요. 기존에 말입니다. 자영업자 부채들이 계속 늘어왔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게 늘어났다고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. 비중의 문제도 있잖아요. 900억일 때 비중과 1000억일 때 비중은 다르거든요. 쌓인 부채가 많기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 부채는 매 분기 계속 늘어난다는 뜻이에요. 최악이라는 뜻이에요. 그게 연체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지금 이것이 한계다 이렇게 말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. 제가 현장 경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. 이것은요. 제가 지금까지 본 지표 중에서요. 가장 최악의 지표라고 저는 보여요. 1.15라는 게 최악의 지표 아닐까요? 언제 망해도 저는 망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. 1.15%니까 자영업자 부채가 1043조 2천억 원이니까 아이고 큰일 났죠. 아마 여러분들도 이걸 보면 큰일 났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.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. 여러분.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? 다중채무자 부채 말입니다. 2022년 2분기 2023년 2분기 보면 56.7이에요. 지난 1분기에 56.6%였거든요. 이 말이 무슨 말이냐. 자영업자 10명 중에 말입니다. 10명 중에 5.66명이 다중채무자, 다시 말해서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라면 2분기에는 5.67명으로 더 늘어났습니다. 5.67명으로. 결국은 자영업이 지금 구조조정 하지만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이 되고 있다는 뜻인가요? 실제로 구조조정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. 게다가 말입니다. 다중채무자도 계속 늘어나요. 안 줄어들어요. 이게 보시면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101만 8천 명이었거든요. 그런데 2022년에 173만 명이에요. 그리고 2023년에 안 줄어듭니다. 177만 8천이고요. 2분기는 177만 5천에서 8천으로 또 늘었습니다. 결국은 안 늘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. 그럼 자영업자들은 지금 장사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. 자영업자가 장사가 잘 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빚부터 먼저 갚습니다. 한국 사람들의 심리가 빚부터 먼저 갚는 게 일반적인 심리거든요.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만큼 말입니다. 지금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고요. 특히 다중채무자들의 1인당 부채가 4억 2천만 원, 4억 2천만 원. 4억 2천만 원의 부채를 다중채무자들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? 저는 이거 버텨내기가 진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. 버텨내기가. 그만큼 말입니다. 지금 자영업의 부실은요.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.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지금 상황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.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초점을 두는 것은요. 항상 똑같습니다. 이게 경제의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느냐. 이 바닥이
잘 굴러가야지 저는 경제 전체가 잘 굴러간다고 생각해요. 지금 바닥에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요. 야, 이게 경제가 맞나?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. 그만큼 최악의 상태가 지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. 참 안타깝죠, 여러분. 저도 시장을 보면서 말입니다. 안타까운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. 야, 자영업자들이 이 정도라고 하면 그것은요. 예,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할 가능성이 크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, 상황이 점점 나빠진다는 것, 그게 현실이 된다는 것.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예, 바닥 경기거든요. 근데 바닥 경기가 이렇게 무너진다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. 야, 참 큰일이 났구나. 도대체 예, 이렇게 가는 것은 어떻게 막아야 되나. 뭐 그런 생각을 아마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그 정도로 충격적인 저는 수치라고 생각해요.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닥 경기가 좋아져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. 현실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